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입니다. 2021년 11월 11일 크래프톤은 3분기 호 실적을 발표한과 동시에 배틀그라운드의 후속작인 뉴스테이트를 출시하면서 박스권의 천정 역할을 하던 49만 8천 원이라는 공모가를 뚫고 시원하게 랠리를 이어나갔는데요. 어느 순간 다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하며 지금 현재는 공모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래프톤의 진성 주주로서 도대체 주가가 왜 이런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렇듯 이 영상은 재 투자를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정리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 제 영상을 보고 투자 결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크래프톤 주주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은 채 분석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하락의 이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락의 이유를 뽑으라면 단연 공매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1월 10일 기준 크래프톤의 공매도 비율은 13.58%로 코스피 공매도 거래 상위 26위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의 수가 942개이니까 꽤 높은 비율로 공매도가 걸려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40거래일 평균으로 보면 공매도 비율이 9.51%로 코스피 전체의 16위를 차지하고 있고 공매도 거래 대금 규모로만 보면 코스피 전체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 물량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은 공매도 물량은 언젠가는 다시 사서 갚아야 하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나저나 크래프톤은 최근에 왜 이렇게 공매도 물량이 많은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져다 붙이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의 여파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금리 인상과 우리나라 게임주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한 분기에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10% 이상을 기록할 만큼 성장성이 큰 편에 속하는 성장주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의 성장주들은 현재의 기업 가치를 정할 때 미래에 벌어들일 수익을 현재의 금리로 할인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장성이 높아 보이는 주식일수록 금리 변동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건 아주 일시적인 쇼크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건 사실이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도 금리는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불안 심리가 선반영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같은 거시적인 것들 말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배틀그라운드의 후속작인 뉴스테이트의 매출 부진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진이라기보다는 전작인 배틀그라운드가 너무나도 압도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서 그와 비교하니까 뉴스테이트가 매출이 안 나오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 나오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센서타워의 집계에 따르면 앱스토어 매출 1위와 플레이스토어 매출 6위를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10위권 내 그 어디에서도 뉴스테이트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뉴스테이트가 11월 11일에 런칭이 됐기 때문에 온전한 한 달간의 매출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감안을 해야겠고 뉴스테이트는 지금 현재 수익화보다는 게임성에 집중을 하면서 유저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런 상황은 저 같은 진성 투자자들만 이해를 해줄 뿐이에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여기 전체 1위에 뉴스테이트, 2위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버전이 차지를 했어야 만족을 했을 것이니까요. 참고로 이 자료는 2021년 11월 자료인데 12월 자료는 업데이트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에도 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1위는 앱스토어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도 전체로 봐도 뉴스테이트가 1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보여요. 아마 투자자들은 다운로드뿐만 아니라 매출에서도 이런 모습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뉴스테이트의 매출이 다운로드 수처럼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게임으로 전체 매출의 96.7%를 담당하고 있다는 원게임 리스크가 역시나 뉴스테이트로도 해결이 되지는 않겠구나 라고 느낀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높은 공매도율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전혀 달라요. 일단 뉴스테이트 게임을 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뉴스테이트는 리니지와는 다르게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쓸 수 있는 게 게임 내 캐릭터를 치장하는 정도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뉴스테이트는 일단은 게임성에 집중을 하면서 사용자를 끌어모으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전 버전 배틀그라운드가 그랬던 것처럼 국가 간 경쟁 강화, 컨텐츠 업데이트와 병행된 콜라보레이션 아이템, 기타 고부가가치 아이템 등으로 더욱더 수익화를 할 것이 분명해요. 따라서 트래픽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인 초기의 매출만 보고 실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테이트는 지금의 매출을 볼 것이 아니라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직은 공식적으로 뉴스테이트가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공개되지는 않았어요. 만약 추후에 높은 수치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공개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반등할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뉴스테이트의 MAU를 미리 한번 예측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뉴스테이트의 사전 예약자 수가 5,500만 명이었다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대작 게임들의 사전 예약자 수와 실제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사례를 통해서 뉴스테이트의 MAU를 예측해 보려고 해요. 일단 보시면 포켓몬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자 수가 5천만 명이었는데 출시 한 달 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2,900만 명으로 거의 6배가량 늘어났어요. 그리고 원신은 사전 예약자 수가 530만 명이었는데 출시 한 달 후 2,700만 명으로 5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마지막으로 콜 오브 듀티는 사전 예약자 수가 1,000만 명이었는데 출시 한 달 후 1억 1,6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확보해 11배가 넘게 늘어났어요. 이렇게 사전 예약자 수보다 출시 한 달 후 MAU가 5배에서 10배가량 월등히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5,500만 명이라는 사전 예약자 수를 달성한 뉴스테이트의 MAU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콜 오브 듀티는 뛰어넘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게임의 IP에서 그치지 않고 종합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의 확장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데요. 웹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네이버 웹툰에 가서 100, 침묵의 밤, 리트리츠라는 웹툰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웹툰을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웹툰이 바로 크래프톤에서 와이렉과 협업을 통해서 만든 웹툰이에요. 그리고 작년 6월 달에 개봉한 그라운드 제로라는 단편 영화의 후속편으로 방관자들이라는 영화도 개봉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제작사인 아디 샹카를 배틀그라운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총괄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서로 영입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기도 해요. 이렇게 크래프톤은 지금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 중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크래프톤의 PER은 업종 최저치를 부여받고 있기도 해요. 업종 평균 PER이 35인데 크래프톤은 30에 불과하니까요. NC소프트 37배, 넷마블 42배, 카카오게임즈 57배, 펄어비스 153배인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이런 근거로 크래프톤은 지금이 저가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크래프톤의 예상 주가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크래프톤은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순수익을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는 가치주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주의 예상 주가를 구하는 방식인 예상 EPS 곱하기 예상 PER로 크래프톤의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볼 거예요. 왜 이런 공식이 나오냐면요. PER은 시가총액을 1년간 순수익으로 나누거나 현재의 주가를 EPS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요. 여기 EPS는 1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눠서 구하는 값인데 한 주당 벌어들이는 순수익을 말해요. 그러니까 PER은 현재의 주가가 한 주당 발생시키는 수익에 비해서 몇 배의 프리미엄으로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PER은 EPS분의 주가이니까 중학교 때 배운 수학으로 X자로 계산을 하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EPS에다 예상 PER을 추측해서 곱해준다면 예상 주가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 계산식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예상 EPS와 예상 PER이 얼마나 정확하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 예상 EPS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수치는 컨센서스 예측치를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일단 저보다는 전문가가 확실하니까요. 유진투자증권은 크래프톤의 2021년 순수익을 7,01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고 2022년은 1조 2,330억 원,
2023년은 1조 3,4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츠 증권은 2021년 7,096억 원, 2022년은 1조 5,83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2023년은 예측치를 내놓지를 않았네요. 그런데 유안타증권 컨센서스 자료에는 순수익을 예측해 놓은 게 아니라 영업이익만을 예측해 놓았어요. 통상 영업이익의 80%가 순수익으로 잡히니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요. 2021년은 6,665억 원, 2022년은 9,030억 원, 2023년은 1조 739억 원으로 가장 짠 컨센서스 예측치를 내놓았네요. 마지막으로 FM 가이드는 2021년 7,058억 원, 2022년 1조 1,914억 원, 2023년 1조 3,039억 원을 예측해 놓았네요. 이걸 평균을 내면 다음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2022년 메리츠의 컨센서스 예측치가 너무 높으니까 최대한 보수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수치는 그냥 빼고 평균을 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평균 컨센서스 순수익 예측치 발행 주식 수인 4,895만 주를 나눠주면 예상 EPS를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 예상 EPS에 예상 PER만 곱해주면 되는데요. 예상 PER은 투자자 개인이 부여하는 값이니까 동종 업계의 PER을 보고 적절한 PER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저는 일단 최악의 시나리오로 지금 폭락한 크래프톤의 PER인 30을 부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021년 42만 6천 원, 2022년 68만 원, 2023년 75만 9천 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의 폭락한 PER로 예상 주가를 계산하더라도 크래프톤의 실적이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주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업종 평균 PER인 35를 적용하면 2021년은 49만 7천 원, 2022년은 79만 3천 원, 2023년은 88만 6천 원을 기대할 수 있게 돼요.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이런 근거로 크래프톤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휘몰아치는 바람에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추가 매수를 진행했어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상 함께하는 장기투자 채널 장기투였습니다.